반박 뉴욕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말이 일정 부분 먹혀 들어갔습니다. 일단 AI 시장에서 학습 그리고 추론 이렇게 좀 양대 시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뭐 학습 단계는 GPU가 필수임은 틀림없고 최근 우리가 그 구글의 GPU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가격적인 효율성을 소비자들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구글의 TPU 영향도 받으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 결국 시장의 파일을 뺏길까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의 힘을 좀 잃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젠슨항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 TPU 등 주무형 반도체, ASIC 관련해서 그 경쟁은 지금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고요. 예전에도 꾸준히 제기됐던 이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PU, 자신의 GPU겠죠. 그 기업의, 그리고 쿠다. 이건 하나의 굉장히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엔비디아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을 AI 자율주행으로 어떻게 보면 실행해 나가는 쿠다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쿠다 플랫폼 안에 있으면 다른 GPU, 뭐 다른 생태계로 가기 약간 어려운 그래서 락인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막강한 GPU와 쿠다 플랫폼을 갖고 있어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범용성, 유연성, 확장성이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말이 먹혀 들어간 게 데이터를 보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알파벳과 브로드캠은 각각 1%에서 4% 빠졌고 엔비디아는 상승 마감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엔비디아 CEO의 말에 주목을 했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시놉시스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약 3조 원 지분을 투자하겠다라는 데인데 시놉시스 같은 경우에는 EDA,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를 검증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칩 내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이거는 전기를 껐다 켰다 스위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우실까요? 어쨌든 그런 설계, 오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놉시스와 엔비디아의 결합, 기술적인 결합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칩 개발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더 뛰어나게 하려는 의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였습니다. 대략적인 걸개 이런 부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오늘 삼성전자 대비 SK 하이닉스 쪽에 좀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 최근 시티그룹의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뭐 큰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HBM3E 같은 경우에는 벌써 12단 제품 같은 경우에는 9세대 제품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평단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거를 상쇄시킬 만한 차세대 제품들이 많습니다. 내년 상반기 HBM4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더해지면서 제품은 더해지고 그러니까 믹스로 이제 개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ASP 소폭 떨어진 것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을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는 HBM4 웨이퍼 공정을 진행 중이다. 초기 단계를 넘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맞춤형 베이스 다이, 이거 밑단인데 그쪽에 이제 두뇌를 조금 더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로직 기능도 일부 추가가 된 흐름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세대 제품입니다. HBM4 다음 HBM4E 같은 경우에 2027년 출시가 목표인데 이것도 이미 고객사와 어느 정도 개발, 뭐 주문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수요 공급 차원에서 보면 고객사와 장기로 계약을 하면은 뭔가 고간이 이제 두둑히 쌓이는데 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거죠. 3년에서 5년짜리 그런 부분으로도 계약을 하고 미리 돈을 주고 사는 그러면은 어쨌든 돈은 번 거니까요. 제품 주기 전에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메모리 공급 부족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 2027년까지 고객이 원하는 양을 마음껏 줄 수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애를 태우는 거죠. 공급자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메모리 단 그런 부분이 여전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재료들은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주가 오늘 괜찮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미국이 이걸 좀 확정해줘서 15% 11월 1일자로 소금 인하하는 것을 이제 공식화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단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항공기 부품 관세 철폐 이런 이슈 있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상호 관세 이슈가 일본 그리고 EU 수준으로 이제 조정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후속 조치로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후에 현대차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 이런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에 질주하고 있는데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SUV나 하이브리드 이런 부분이 점유율이 10.9%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점도 아울러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양시장 그래도 장중 고점 부근에 있는데 반도체주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가 잘 잡아주고 가서 그렇다면 메모리 시장에 대한 궁금증 있으실 텐데 딱 대만의 경제일보에서 관련 이슈를 또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랜스포스 데이터는 자주 인용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경제일보가 트랜스포스가 내놓은 그런 낸드 가격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고요. 11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었습니다. 낸드 웨이퍼,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둥근 원판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가격이 최대 60% 폭등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AI 시대가 되면서 수요 늘고 저장 장치, SSD 주문이 급증했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관련해서 웨이퍼의 가격이 60% 11월에 급등했다라는 점 분석을 했고요. 공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판 이런 부분, 메모리 이런 부분 이제 줘야 되는데 고급형 게다가 기업용으로 생산을 우선 빼다 보니까 그 외에는 공급이 좀 부족한, 딸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이고 메모리 쪽에 TLC 계열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512GB TLC 가격은 65%를 급등해서 아주 스페셜하게 이게 좀 눈에 띄었다라고 합니다. 9세대 공정에서의 전환, 그러니까 조금 더 신공정 이런 부분으로 힘을 쏟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 급감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매체에서는 11월에 가격이 폭등했는데 12월 역시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공급업체, 메모리 공급업체의 가격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단기간에 공급량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이러한 이슈를 예전에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삼성전자 이런 부분으로 좀 매가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현대차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현대차가 4% 그리고 기아가 뒤따라서 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목표가가 33만 원이고요. 기아는 14만 5천 원을 유지한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일단 K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증익 전환이 전망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믹스, 차종 이런 부분이에요. 뭐 하이브리드 이쪽이 좀 잘 팔린다고 앞서서도 미국 시장에 돌파를 했다라는 점 10% 말씀드렸는데 믹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자동차 종 개선이 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고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 그리고 인센티브 축소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환율도 영향을 주는데 원화 약세가 수출주에 영향을 주면서 실적 개선 모멘텀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현대차의 가치가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자율주행, 스마트카 전환에 대한 앞으로 성과를 보자라는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 2분기에 플레이오스 커넥터 적용된
첫 차량 SDV가 출시된다고 하는데 SDV 차량이 뭐냐? 이 소프트웨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피처폰이었는데 그게 스마트폰화 됐습니다. 그러면 SDV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는 같은 거예요. 엔진이나 차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연상하면 되는데 앞으로 내 차가 SDV라고 하면은 스마트폰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은 성능이 똑똑해지잖아요. 그처럼 차량, 엔진과 하드웨어, 거체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더 똑똑한 차량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획기적인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내년 2분기 이런 첫 차량 SDV가 출시가 되면서 이런 흐름으로 젠슨항 엔비디아 CEO도 현대차를 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차체 이런 부분을 잘하면 그게 피지컬 AI를 대표하는 로봇 외에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해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새 AI 기술을 적용한 실험용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타 이런 기업의 밸류에이션, 미래 가치를 판단했을 때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금 저평가 영역이다.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 HD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그 얘기를 했는데 일단 매수를 해야 되는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지금 기계와 그리고 방산 섹터를 보라고 얘기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끝날 것인가, 끝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결국 우리는 방산과 기계를 봐야 되는데 그 토픽을 하나하나씩 골라서 의미가 있는 리포트 같아서 오늘 아침에 나왔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계주의 토픽은 HD 현대건설 되겠습니다. 세 가지 결정적인 이슈는 마이닝 붐, 광산 채굴로 인한 거, 둘째 엔진 붐, 셋째 휴전 관련해서 세 가지로 언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닝 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와 금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뭔가 채굴량을 늘려서 봄전을 시원하게 뽑자라는 니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채굴 장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수요를 그쪽에서 견인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쪽에서 건설 장비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로 HD 현대건설기계 긍정적이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엔진 붐인데 엔진 관련한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발전기 그리고 방산용 매출이 급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고요. 내년 4분기 이에는 공장 증설에 대한 효과도 가시화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뭐 말은 많지만 이게 만에 하나 뭐 괜찮아진다면 재건 그리고 수출 이런 부분에 날개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세 가지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과 중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가 좀 늘 가능성이 있는 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면서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이후에 내년 하반기 회복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사는 뭐가 좋을까라고 보면은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전쟁과 평화라고 하면서 굉장히 긴 리포트 안에서 결론만 추려주면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의 탑픽이 되겠습니다. 일단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사우디 현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K 방산 중에 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연말 연초에 중동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픽으로 골랐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방산주를 고를 때는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주가에 중요하게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량, 수주 잔고가 확대돼야 됐고 질, 고수익 수출이 좀 늘어나야겠고, 그러니까 양질 이런 부분을 잘 따져서 수출 모멘텀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 공동 의향서도 내고요,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럽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뭔가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지 생산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지화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데에서
좀 맞물리는 것 같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재무장을 지속을 하고 있고 미국 지원은 축소됩니다. 알아서 잘 니네가 방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중국, 사우디 되겠죠. 그리고 이라크 되겠죠. 초대형 계약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부각된다라는 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시했으니까 HD 현대건설기계 기계, 방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축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ENF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가 7거래일 연속 쭉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 소재 기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천트 있고 그리고 뭐 반도체 공정할 때 식각 그리고 뭐 세정, 용해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에천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기판을 깎아버리는 걸로 화학의 카터칼이라고 보시면 되고 식각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깎아내는 건데 녹여서 불순물을 좀 없애는 거고 세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이후에 좀 더러우니까 먼지나 오염 같은 거 쌓이니까 그걸 좀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용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게 3대 이렇게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표적인 소재 기업이 ENF 테크놀로지고 오늘 7거래 연속 오르고 있는데 아픔이 있는 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장중 고점에서 어떻게 보면 30% 고꾸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7거래 연속 올랐어도 그때 물리신 분들은 조금 힘든 상황을 견디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 대비해서 이제 10% 빠지는 흐름들이 있었고 HBM 관련해서 에천트, 화학 카터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매출이 연말에 나올 것으로 보였는데 이게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고꾸라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DS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ENF 테크놀로지 최근 반등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 바 지금 조정은 과도하다라는 부분으로 목표 주가를 62,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일단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좀 털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00단 낸드용 고성능 식가게 여기는 에천드 그리고 식가게 그리고 세정액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식각액 관련해서도 추가 고객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퀄 테스트에서 통과하면 이제 정말 고객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피어그룹 같은 경우에는 동종 기업의 경쟁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쟁사들의 밸류가 다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고점 대비 30% 떨어진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소 많이 저평가돼 있으니까 값어치를 조금 더 받아야 된다라고 DS투자증권에서는 얘기하는 거고요. 4분기는 단 약간 삐끗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익은 소폭 감소될 부분이 있어도 전반적으로 큰 흐름을 봤을 때 내년 영업이익이 2년 만에 171%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저렴해졌을 때 매수 기회를 노려라. 그래서 목표 주가 62,000원으로 올렸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